자, 여기 아무튼 347페이지 이야기할 차례죠. 어, 347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구조요. 조직 구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계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기 구조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요. 자,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있죠.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할이라든지 지위, 권력이 있죠.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죠. 조직의 구조가 있죠. 설정해 놓은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식을 있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조직마다 다 구조가 있죠.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은 기계 구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기 구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직 구조는 기계 구조라는 것과 유기 구조로 나눠지는데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에 있죠. 차이점은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야기되던 내용이죠. 복잡성이라는 게 있더라.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에는 복잡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식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직관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됐었지. 직관성이야. 그래서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에는 복잡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식성, 그 다음에 직관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됐고 복잡성은 이제 수직적 복잡성이라는 것과 수평적 복잡성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공식성은 업무의 표준화나 정형화의 정도를 공식성이다. 그 다음에 직관성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있죠. 다수가 하느냐, 소수가 하느냐의 개념을 직관성이다. 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계구조는 이제 복잡성이라든지 공식성이라든지 직관성이 매우 높은 있죠. 이러한 구조를 기계구조다. 그 다음에 복공집이 낮은 이런 조직구조를 유기구조다 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계구조는 복공집이 높다. 반대로 유기구조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 있죠. 낮습니다. 그래서 유기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계층 수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규정이나 규칙의 정도가 적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간의 권한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대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조직에서 있죠 필요한가는 결국 있죠. 상황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구조가 더 바람직하냐, 유기 구조가 더 바람직하냐는 결국 조직에 있죠. 상황 요인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상황 변수로서 있죠.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규모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게 있었죠. 기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규모나 기술이나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계 구조가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유기 구조가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있죠. 뭐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의 정도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는 어떤 구조가 타당하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구조가 타당하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환경이 있죠. 안정적일 경우에는 기계구조가 있죠.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그 347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계구조의 특징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서 통제, 능률, 안정, 신뢰성이 높아요. 기계구조의 특징은요. 반면 유기구조의 특징은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수평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학습, 혁신, 신축, 가변 뭐 이런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기계구조가 있죠. 유기구조는 극단적으로 구별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계구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유기구조가 되는데 이 사이에서도 수많은 형태의 조직구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구조와 유기구조 사이에서 있죠. 거론되는 조직구조로서 있죠. 논의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기능구조라는 게 있어요. 기능구조. 그 다음에 사업구조라는 게 있어. 사업구조. 기능구조. 그 다음에 사업구조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기능구조, 사업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구조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구조가 있죠. 유기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사업, 매트리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 이런 것들이 기계구조와 유기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구조다. 그래서 이런 조직구조에 있죠. 개념적 특징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에서 잘 물어봤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능구조에서 나와 있는데 자, 기능부서 방식에 기초한 조직구조는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이걸 밑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편제했다.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됐어요. 공동의 기능. 자, 이 공동의 기능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분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업이요. 그래서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된 조직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옆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도움말에서 기능구조 해서 나와 있죠. 자, 장이 있지. 장이. 그 다음에 뭐로 나눠집니까?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부를. 그 다음에 이제 부 밑에는 뭐가 있을까? 과가 있겠지. 여러분 책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부 밑에는 과가 있을 것이고 과 밑에는 또 여러 개 있죠.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에는 개원이 있고 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에는 과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에는 부장이 있고 있죠. 부원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있죠. 어떻게 돼 있어? 계층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렇지? 계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은 기능 구조는 기계 구조에 가깝습니까? 유기 구조에 가깝습니까? 기계 구조에 가깝지. 왜? 그렇지? 어떤 게 높아요? 수직적인 복잡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직 자체가 이렇게 기능별로 편제돼 있어요. 기능별로. 또 마찬가지로 있죠. 여기에도 또 수많은 과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 밑에 또 여러 가지 있죠. 개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계층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직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기능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러분요. 또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하는 일과 여기에서 하는 일. 여기에서 하는 일과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구조가 어떤 구조다? 기능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여러분요. 부장의 명령은요, 인사부의 명령은 있죠. 인사부의 부원들에게만 전달되겠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전달이 있죠. 상하 간의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까? 수평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까?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게 더 원활해? 수직적일까? 수평적일까? 수직적인 의사 전달은 잘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수평적인 의사 전달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능 구조는 위계 질서가 명확해요, 뭐예요? 명확하지. 위계 질서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 면에서 대규모다, 소규모다. 한 조직 안에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이지. 그 다음에, 자,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나 규칙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왜? 분업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버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기능 구조는 있죠. 철저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계 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구조에서 나와있죠. 사업구조요. 사업구조는, 자,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이다. 자,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기능구조는 공동의 기능별로 편제된 조직구조다. 그 다음에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 방식의 조직 유형으로서, 자, 사업구조 방식은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 옆에 도움말에서 사업구조에서 나와있지. 장이 나와있지, 장. 자,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생산물 1, 그 다음에 생산물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있죠. 기능들이 있어요. 필요한 기능들이요. 그 필요한 기능들이 다시 어떻게 나눠져 있어?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과로 이렇게 나눠졌겠지. 그 다음에 또 과 밑에 개로 나눠져 있겠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과로 나눠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기능부서를요 쪼갰어요. 기능부서를요. 그러니까 기능부서를 쪼갰어. 여기에도 뭐가 있어? 인사부가 있고, 여기에도 뭐가 있어? 인사부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부서를 둘로 쪼개버렸어. 기능으로. 근데 어떻게 쪼갰냐? 생산물별로 쪼갰다는 거야. 생산물별로. 그래서 생산물별로 운영되는 있죠. 이러한 조직구조가 바로 뭐냐면 사업구조다. 이게 사업구조예요. 또 이게 뭐가 된다? 사업구조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구조는 기능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거지. 뭐에 따라서 나눠졌냐면 생산물별로 나눠졌다라는 거야. 생산물별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